안녕하세요. 2022년 8월 20일자 쉬운 한 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CL, ES, NQ,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CL을 보시죠. CL이고요. 지난주에 비해서 월화 빠져서 저가 85.73까지 찍고 다시 올라와서 수목 올라왔고 금요일에 더 올랐다가 빠져서 목요일 종가보다 더 밑에서 어, 마감을 했는데 실제로 세틀먼트 가격 자체는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 자체는 오픈 가격보다는 떨어졌을지언정 초록색 3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목요일날 롤오버가 완전히 끝나서 목요일, 금요일부터 10월물이 더 많이 트레이딩 됐죠.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목요일 고점과 저점이고 금요일 고점과 저점 이렇게 됐고요. 그리고 종가는 여기서 89.62에 종가가 나왔고 89.91보다 한 10 몇 센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. 전과는 좀 다르죠. 전에는 좀 많이 차이가 났었죠. 여기 보시면 종가가 이 근처에서 거의 한 2달러 이상 됐었는데 종가가 큰 차이가 안 났고 세틀먼트 가격을 보시면 세틀먼트 가격 자체도 90.44로 돼 있고 90.77로 세틀먼트가 돼 있지만 9월물은 이미 보시는 것처럼 볼륨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. 거의 몇 배죠? 네, 5만 5천이고 여기는 25만이니까 얼만큼 볼륨이 넘어간지 이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90.44가 세틀먼트 가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계속 내려왔던 프라이스 채널에 목요일까지는 닿지 않았고 금요일에 이게 9월물은 단 것처럼 나오는데 10월물은 닿지 않았고 금요일에 잠깐 올라갔다가 종가로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죠. 물론 세틀먼트 가격 때문에 표시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90.56선을 넘지 못한 채로 내려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 90.56선에서 굉장히 크게 저항을 받았다. 그리고 목요일도 이 안쪽에 있는 채널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계속 있고 다시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졌죠. 하지만 여기에 강력하게 87.01이 있고 여기 새로운 저점이 화요일 날 있었죠. 그래서 여기가 지금 85.41 이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아웃스탠딩한 전고점인데 거기에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미 85.41이 작용을 했다고 봐서 다시 빠졌을 경우에 프라이스 채널 따라 내려간다고 보면 이 근처에서 되게 애매해졌죠. 그래서 이 근처에서 더, 어, 더 빠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정도 그리고 여기에 그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바운드 이 정도까지 하니까 70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어떤 다른 지오폴리티컬 이슈나 매크로스코픽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계속 다운 트렌드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일단은 87.01이랑 85.41 이 지지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작용된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
여기서 빠지고 나면은 그 이전에 있는 전저점은 뭐 한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, 이거는 그때 가서 그려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이후에는 눈에 띄는 전저점이 뭐 이것도 크게 전저점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. 오히려 여기 전고점을 봐줘야 되는데, 여기 있는 전고점 정도면은 77 정도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 말씀드린 레인지 85에서 95 레인지 이 정도의 80에서 95 레인지에 아직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85에서 95 레인지에서 85 레인지가 빠졌을 경우에는 그 빠진 만큼 10달러 레인지가 밑으로 시프트 하는 정도로 보셔서 그걸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이 프라이스 채널 라인이 크게 깨지지 않는 한 다운 트렌드가 유지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엔 이미니 S&P 볼까요? 이미니 S&P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 라인 굉장히 기울기가 작은 트렌드 라인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까지 아직은 미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저항선보다는 4303 이 프라이스 레벨이 저항선으로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. 여기에 닿고 그 다음에 닿고 그 다음에 닿고 월화수 이 트렌드 라인에 닿고 컨펌 돼서 다시 반락했고요.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굉장히 쭉 빠졌습니다. 여기서 트렌드 라인 지난번에 안 그려졌던 거 하나 더 그린 게 이건데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놓고 봤어도 지금 그 트렌드 라인 그리고 그 기존에 지난주에도 그려드렸던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도 브레이킹 된 상태고 월요일에 더 빠질지 아니면은 이 트렌드 라인에 걸친 것이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갈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점점 여기에 삼각형에 만나게 되겠죠.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과연 4303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올 것인지 그렇게 되면 뚫고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여기 이 큰 기울기 작은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아서 거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니까 이 상황에서는 일단 베어 마켓이 깨졌다고는 보지만 과연 그게 깨질 것이다. 다시 이게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이 프라이스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은 베어 트렌드 계속 되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. 그게 아니고 다음에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지 무브가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이 레인지 여기에서 이렇게 반락을 했다는 얘기는 4303 다시 말해서 그냥 4300 라인에서 그 라인을 어퍼 리밋으로 하는 레인지 무브가 될 확률이 커졌죠.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 이쯤이나 더 아래쯤까지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레인지 무브가 될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.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여기 깨지는 2주 정도의 무브가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올라와서 화요일까지 힘받고 올라가다가 수목 금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월화수 3일 동안 트렌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200선도 굉장히 스트롱한 프라이스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힘없이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4000까지는 한 방에 쭉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전저점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4100이고
여기가 4200이고 여기가 4300, 4100, 4200, 4300 이런 숫자의 그 심리적인 저항이 있고 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4200이 빠지게 되면 4100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4000까지는 바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 어퍼 리밋과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받아서 이 근처에서 한 4천에서는 크게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. 빠졌을 경우에. 그리고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 4200에서 다시 치받고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두 번째 다운 4300선은 조금 더 깨지기 쉽겠죠.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은 뭐 이중 어깨 같은 걸로 해석을 하셔서 더 크게 빠질 거를 예상하실 수 있고,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리지만 1, 2주가 되면 좀 더 컨퍼메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나스닥 보시면요, 나스닥도 비슷하죠. 미미니 S&P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미 깨졌고, 깨진 다음에 월요일 날 12일 금요일 날 여기 위에 있는 13,555 이 프라이스 레벨을 타치를 했었고,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갔다가 바로 화요일부터 빠졌죠. 이미니 S&P랑은 살짝 다르게. 그래서 화수 목금이 계속 빠진 상황이 됐고,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자체가 깨지는 걸로 컨퍼메이션이 됐고, 그래서 더 낙폭을 확대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8월 12일 날 깼다고 볼 수 있는데, 이 깨고 나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바로 저항을 받고 내려왔었다가 다음 12일 날 금요일 날 바로 치고 올라갔었던 것처럼 이런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빠져서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을 수 있고,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을 지지죠. 여기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고,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더 밑으로 쭉 빠져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5개 거의 일주일에 해당하는 5일 동안 12,944 라인이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던 것처럼 스트롱하게 여기서도 지지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어퍼 트렌드 라인 있고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,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, 수, 목, 금까지는 쉽게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, 오히려 그 다음 주 8월 말이 되는 그 주에 뭔가 방향이 정해질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크게 움직임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고, 마치 7월 말처럼 여기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작은 움직임 보이다가 쭉 치고 올라갔듯이 여기서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쭉 치고 올라가거나 작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쭉 빠져 내려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그려드린 여러 가지 트렌드 라인이랑 프라이스 레벨을 보신 것처럼 그게 지지선과 저항선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많죠.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,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여기 정도까지 올라온 이거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면, 여기 있는 고점과 여기 있는 저점에서 반등을 한 게 거의 0.618선에 맞아 떨어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13,555가 뚫렸음에도 여기서 거의 15, 16, 17 저항을 받은 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의한 저항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니 S&P에서도 비슷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려보면 여기서는 61.8% 선이 뚫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걸쳐 있죠. 그래서 여기서는 4,300 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았지만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61.8% 선에서 여기서도 어,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것보다는 나스닥 쪽이 훨씬 더 클리어하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만큼 여기서 빠져 내려오기 때문에 13,555 라인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저항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저항은 좀 그 다운 트렌드 모멘텀이 좀 더 커졌다고 보시는 게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다음에 비트코인 보면요. 비트코인은 뭐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프라이스 채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여기 트렌드 라인 지지 받고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다시 24,877에서 이 니들 보이시죠? 니들 거의 도지죠? 도지 스타일로 해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월, 화, 수, 목까지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금요일 날 한 방에 확 가버렸습니다. 15분 봉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영국 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, 유럽 시간으로는 아침 8시 30분, 유러피언 마켓 아침 시작하자마자에 한 방에 확 빠졌다가 반 정도 반등을 했다가 하루 종일 쭉 빠져서 내려왔었고요.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좀 저항이 있었지만 다시 빠져서 결국에 지금 현재 2만 1천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.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지금 계속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 상태죠.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프라이스 채널이 하한선이 깨진 상태고요. 이 프라이스 채널 하한선 깨졌다고 해도 어차피 그 밑에 2만 라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. 심리적 지지선, 심리적 저항선. 심리적 지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보이는데 주말 동안 더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난주 일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하루 일주일 내내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쭉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매크로스코픽한 이유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테더는 테더대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죠. 물론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은 이 정도 이상 빠졌겠지만 일단 유러피언 마켓에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회복을 못한 상황이죠. 그만큼 센티멘트가 좋지 않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. 센티멘트가 좋지 않아서 일요일, 토요일, 일요일 계속 빠질 확률이 더 높고 그래봤자 어차피 움직임 그렇게 많지 않죠. 여기서 지금 일요일, 월요일 뭐 한다고 해도 도진하고 크게 프라이스에 변동이 없습니다. 지금 크립토 커런시 마켓의 리퀴디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쭉 빠진다고 해서 바로 치고 다시 반등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. 그래서 적어도 2만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2만 정도 되면 또 뭔가 리액션이 있지 않을까. 보시다시피 2만은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. 2만을 일단 더 타치한 게 6월 18일인데 6월 18일부터 지금 8월 20일이 될 때까지 2만은 지켰다는 믿음이 있죠.
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빠져도 2만은 지킬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천천히 더 올라갈지 천천히 빠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2만 되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포지션 잡아서 뭐 2만 1000이나 2만 2000 정도 가서 팔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만 선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뭐 또 특정한 어, 종목이나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공유할 만하면은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뭐 개인 메시지로 다이렉트 메시지 DM 같은 걸로도 이렇게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부탁드리고 이런 내용이 필요한 다른 동료나 친구분들 계시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. 다음 주 트레이딩도 어,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